네, 이번 주 증시 요란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네, 오늘 반등장에서 더 환하게 웃고 있는 종목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탑5 보시면은 선진이 먼저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기업들 오늘 반응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4% 급증했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하답하게 되면서 주가는 13,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보실까요? 네, 스페이스 X의 가치가 계속해서 불어날 것 같습니다. xAI와 합병한다 이제 결정이 됐고요.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2022년에서 23년까지 분할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 X에 4,100억 원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효과를 받으면서 오늘 주가는 다시 한번 47,000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시스템이 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올해 내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 속에서 하나시스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은 108,800원대 찍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락하는 쪽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냉정화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서 컨센에 못 미쳤다면 바로 또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리아 서킷가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일회성 예상 비용을 한 40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이 됐던 4분기 일회성 비용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합니다. 70억 원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적이 컨센에 못 미쳤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오늘 출발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상승권에서 출발이 돼가지고 밑으로는 10%까지도 빠지기도 했습니다. 위아래 큰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결국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오늘 증권가에서는 호평일석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기대가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과 밸류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 속에서 어떤 쪽으로 주가 방향을 잡게 될지 조금 더 체킹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무려 18% 급등했던 제주은행 오늘 반락입니다. 시장에 반등하니까 어제 살아남았던 종목들은 오늘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주은행의 주가는 16,100원대에 기록하고 있고요. 화장품주에 무슨 일이 생길 건가 전반적인 하락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리콘투가 급락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전반적인 업황 전체에 대한 센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APR이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 좋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리 때문에 밀리는 것인지 뭔가 이상이 있는 건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APR도 동반 하락입니다. 네, 6%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리아 서킷 본주와 함께 우선주도 동반 약세 움직임 나타내게 되면서 현재 구간에 4% 넘어가는 하락 흐름. 최근에 PCB 관련주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체크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눈에 띄고 있는 게 인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작은 종목인데 이틀 연속에 상한가 내면서 오늘도 존재감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급등했던 삼프시멘트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성수동 모멘텀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옛날 성수동에 가지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79층 초고초 지금 굉장히 고층의 주복이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절차도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주가 레벨업이 될 수 있을까 기대 줍니다. 지금 14,000원대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오늘 올라가는 쪽에서는 신고가가 많이 나면서 상한가 함께 냅니다. UDM텍과 LK삼양, 하이즈항공까지 같이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영희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급변하고 있는 분위기, 시장 분위기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밤에 조정이 나왔었다가 결국에는 또 이제 그대로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있죠. 결국에는 뭐 나왔었던 악재들이 사실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악재들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었냐면 대표적인 악재가 케빈 워시가 새롭게 연준 의장이 됐다라는 부분이었죠. 케빈 워시가 새롭게 연준 의장이 되면서 이 사람이 기존에 워낙 이제 매파였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매파였던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원자재 쪽으로 쏠렸었던 이러한 이 수요들, 심리들이 가라앉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왔었던 거였거든요. 은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고 은 가격이 너무 크게 급락을 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마진콜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주식 시장의 현물을 매도를 해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려는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 케빈 워시발 악재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 트럼프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빈 워시가 최근에 한 발언들을 살펴보게 되면 원래 기존의 매파였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발언들은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연준에 대해서도 오히려 비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에 대해서도 연준이 지금 경제 발목 잡고 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또 최근에는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했던 사람이 케빈 워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케빈 워시가 임명됨에 따라 당장의 우려감은 생겨났지만 최근에 이 행보들을 보니까 케빈 워시가 비둘기파로 오히려 이제 스탠스가 좀 변화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더군다나 케빈 워시가 또 이 트럼프 60년 절친의 사위고 애초에 원래부터 이 연준 이사직을 또 수행을 했었던 사람이고 일전에 이제 이 캐링턴 시절에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빈 워시가 이 연준과 트럼프 간에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생겼잖아요.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하고 무언가 이제 최근에 비둘기파적인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온 것이고 결국에 또 이제 이 반등의 중심에서는 반도체 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순환매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12월 중순부터 해서 기술주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가 연이어서 이어졌었죠. 기술주 쪽에서 강력하게 이 순환매가 이어지다가 지금 이 지난 약 한 3일 정도 구간 동안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이 미증시에서는 반도체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주도주 순환매가 2월로 들어서고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새로운 순환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시장이 이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순환매가 나오려는 그런 그림을 띄고 있으니까 이러한 순환매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서 새롭게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쪽이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핵심은 이 순환매 메인축을 잘 잡아내는 작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강했던 섹터가 이제 우주항공이 될 것 같은데 이 순환매 메인 섹터에 포함을 시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우주항공 쪽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 뭐 소재주 이러한 쪽들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시장의 주도 흐름을 이끌고 있는 쪽이 현재 우주항공 쪽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12월 달부터 1월까지의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형 역할을 해주면서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었던 거 워낙에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으니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주 순환매가 지난 약 한 2달 가까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왔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약간의 쉬어가는 한 템포 쉬는 그런 그림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다시 미증시 쪽에서는 기술주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큰형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수급이 먼저 우주항공 쪽으로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간밤에 스페이스X와 xAI 간의 이 합병이 거의 이제 가시화됐다라는 이 머스크의 멘트가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 먼저 이 시장의 주도주 수급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도체, 뭐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해서 기술주 쪽에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전체적으로 물량이 고점 구간에서 풀린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었죠.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지만 2차 전지는 현재 에코프로 제외하고서는 추세가 전체적으로 깨지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풀려 나온 수급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새롭게 순환매가 도는 그런 그림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 먼저 선발대 첫 번째로 출발을 해주는 쪽이 현재 우주항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주항공 쪽이 시장에서 풀려 나온 주도주 수급들을 먼저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 지금 뭐 결국 이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군들은 완전하게 트레이딩 종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멀리 있는 이슈인 스페이스X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탄력이 나오고 있는 쪽이라 트레이딩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나 이제 나는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 종목을 잡지 못했는데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주항공 다음을 생각을 하고서 전략을 꾸려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기술주 순환매가 새롭게 시작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우주항공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쪽이 어디가 될 것인가를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었던 쪽은 로봇주 보자였거든요. 로봇주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기술주, 피지컬 AI의 이 중심을 잡아주고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로봇주 쪽에서 추가적으로 또 힌트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로봇주에서 저가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수익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어제부터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새롭게 자리를 잡아주는 종목들이 또 이제 로봇주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전략은 꾸준히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비단 로봇주뿐만 아닐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우주항공 다음으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STO 쪽도 굉장히 강하게 탄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이제 이 순환매에 대한 중심을 또 어느 정도는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번 주에 또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결국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매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계속해서 이 기술주에 대한 순환매는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그러한 매개를 조금 더 강력하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될 건 우주항공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코스닥 쪽의 이 강세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인가, 새로운 주도주 섹터를 발굴을 하시는 것,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신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스타주를 지금 뒤따라가기보다는 넥스트 히어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섹터상으로는 로봇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STO 쪽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보시면서 종목들 발굴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코스닥이라고 합니다. 네, 김영희 전문가와 함께한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